안녕하세요. 우주라이크입니다. 어느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12월이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와, 정말 2020년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나 싶은 그런 정도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우주라이크 팟캐스트 뉴 시즌 첫 화에서도 다뤘을 만큼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좀 침울한 느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훌쩍 흘러서 12월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슬슬 연말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씩 나고 있을 텐데, 모두 한 해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12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우주라이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주라이크 팟캐스트를 같이 진행할 적색거성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K사님도 나와주셨어요. K사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크리사입니다. 네, 저희 K사님 목소리 이 녹음실에서 되게 처음 듣는데, 뭐 저번에는 그 온라인으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팟캐스트 한 적 있잖아요. 네, 통화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던 그 비대면으로 저희가 만나 뵈었던 그때 이제 계셨던 K사님이신데, 오늘 정말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저랑 같이 팟캐스트 하게 될 텐데, 아마 처음 온라인으로만 하시다가 처음 오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듣고 계신 분들도 그래도 이쁘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 이제 간단한 토막 지식과 그 다음에 뉴스인데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K사님께서 알려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우즈라이크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 중에 우즈라이크 홈페이지를 가보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희 우즈라이크가 원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희도 사실 들어간 지가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왜냐면 이제 서버 문제라든가 유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다른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채널을 좀 주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홈페이지를 이제 계속 꾸준하게 운영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약간 APOD 정도만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홈페이지에 있던 이야기 중 하나를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근데 홈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그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은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은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우주라이크를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우주라이크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수습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써보고 싶었던 기사였어서 이 은하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습 기사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만 올라가고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는 따로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뭐 개성적으로겠죠.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뒤늦게나마 오늘이라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벌써 제가 수습 기자로 활동을 한 게 거의 한 4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주제이긴 하지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솜브레로 은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솜브레로 은하 하시면은 별을 좀 좋아하시고 우주 관련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디에선가 한 번은 봤을 은하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 어디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솜브레로 은하를 사진을 찾아보시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그냥 단순히 우주 막 좋아하고 별 좋아했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해버렸던 그런 은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은하 중 하나인데, 이 솜브레로 은하, 밀짚모자 은하라고도 불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솜브레로 은하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사진이 바로 뜰 거예요. 처녀자리 은하단에 있는 은하인데, M104 또는 NGC 4594 이렇게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보통 솜브레로 은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솜브레로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밀짚 모자인데 이게 그 멕시코 사람들 보면은 멕시코 사람들 딱 이미지 같은 거 보면은 선인장 옆에 막 그 밀짚 모자 같은 거 큰 거 하나 쓰고 막 기타 치고 있고 그런 이미지가 연상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쓰고 있는 모자가 솜브레로예요. 네, 그래서 이 밀짚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솜브레로라는 이름을 붙였던 네, 그 은하인데요. 그러면은 이 은하에 대해서 약간 비주얼적인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사진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진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솜브레로 은하가 물론 이제 은하들 사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제 갖가지 뭐 색깔이나 이런 거를 좀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은하들도 있고, 솜브레로 은하는 뭐 이거는 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긴 한데 굉장히 아름다운 은하예요. 진짜 중심부는 굉장히 밝고 또 근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어두운 먼지 띠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대비가 되면서 밀짚 모자의 모양을 딱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둥그러면서도 그런 그 대비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누구나 이 은하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세히 조금 보면은 이 솜브레로 은하는 물론 전체적으로 사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둥글둥글한데 가운데 있는 은하 핵을 중심으로 이제 나선 팔이 좀 휘감고 있는 정상 나선 은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선 은하의 이제 형을 띠고 있는데 둥근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부랑 그 중심부를 둘러싼 헤일로가 만들어내는 그 모양이 이제 좀 둥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 솜브레로 은하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아까 제가 이 정상 나선 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일반 나선 은하에 비해서 중심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나선팔이 거의 안 보일 지경으로 그냥 둥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 모자의 둥그런 부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중심부가 되게 크고 이를 되게 딱 가로지르고 있는 이제 옆에서 보면 그렇고 이제 좀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검은 먼지 띠가 있어요. 먼지로 만들어진 이제 띠 같은 게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밀짚 모자를 연상시킨다. 네, 그래가지고 솜브레로라는 이름을 결국엔 붙여주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은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은 그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를 비롯한 이제 대부분의 은하들이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추측은 어떻게 할지 그걸 한번 따져보면은 우선 질량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은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핵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제 천체들이 분포를 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천체들이 이제 주변부를 이루는 천체들이 운동을 좀 연구를 해보면 중심부에 진짜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진 천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것들이 이탈을 하지 않고 네, 잡아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 천체가 은하를 유지할 정도로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무거운 천체가 있으려면 이거는 사실 블랙홀이 가장 유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솜브레로 은하는 어떨까요? 솜브레로 은하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심부에 되게 굉장히 강력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 이제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제 관측을 해서 이 은하가 솜브레로 은하 내에 이제 별의 활동들이 좀 유지를 하려면 일단 중심부에 계산을 해봤을 때 태양 질량의 10억 배 이상의 질량 이제 블랙홀이겠죠. 이 질량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중심으로 그 솜브레로 은하의 주변을 이제 아까 제가 헤일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헤일로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심부에 크게 정말 거대한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 헤일로 같은 경우는 조금 질량이 그래도 비교적 가벼울 거다. 그렇게 좀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을 때 이 헤일로가 예상보다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밀짚 모자라는 이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솜브레로도 그렇고 밀집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가벼운 어감인 거잖아요. 네, 가볍고 조금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게 결코 가볍지 않은 굉장히 무거운 그런 은하인 거죠. 그러면은 이 아까 이제 은하를 감싸고 있는 이 먼지 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먼지 같은 이제 띠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우주의 먼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별들이 우주의 먼지에서 태어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띠에서도 그 솜브레로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형성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지구 뭐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셨던 분들 보면은 성운 안에서 이렇게 먼지가 좀 밀집된 지역 그런 데서 별이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그림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것처럼 그 먼지띠가 사실 눈에 보였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어둡지만 그 안에서는 약간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약간 그런 약간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앞에서 언급했던 스피처 우주 망원경의 관측을 해봤을 때 그 천문학자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주장을 했던 게 있는데 이 솜브레로 은하가 아까 제가 나선 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측을 다시 해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나선 은하랑 그 좀 다르게 그 큰 타원 은하랑 그다음에 나선 은하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원문을 직역을 해보자면 뭐 타원 은하가 나선 은하를 삼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진이라든가 가시광선 이미지로만 보면은 솜브레로 은하는 일반적인 나선 은하인 건 맞아요. 뭐 형태로 이렇게 따졌을 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적외선 이미지로 보면은 이제 큰 타원 은하랑 이제 얇은 원반형 은하가 모두 나타나는 형태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진을 나중에 찾아보면은 큰 타원 은하는 약간 청색이랑 녹색 계열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반형 은하 같은 경우는 붉은 계열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외선 이미지이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 사실 이 주장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의견이 굉장히 조금 많이 분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충분한 연구가 더 필요는 하는데 사실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은하에서는 굉장히 흔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학 연구자들 입장에서도 꽤나 흥미로운 연구 주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활발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은 또 이제 이러한 은하에 대한 뉴스들이 더 나올 거고 어쩌면 기존에 알고 있던 은하에 대한 연구 결과에도 조금 그런 것들을 뒤엎을 만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솜브레로 은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조금 드렸는데 이 은하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사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반할 만한 그런 예쁜 은하예요. 그래서 약간 결론이 이상해지긴 했지만 저희 솜브레로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의 사심을 넣었고요. 이런 은하들이 사실 우리 은하라든가 약간 안드로메다 은하 같이 저희가 좀 더 그 쉽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은하랑은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만큼 조금 관심이 덜할 수도 있지만 이 은하라는 것 자체에서 그 연구를 하거나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은하에 대한 소식들도 저희가 앞으로 혹시 새로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열심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솜브레로 은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 K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K사님께서는 이제 우주 호텔에 대한 내용과 스페이스X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간단히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K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호텔에서 숙박하듯 우주 정거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제 우주 정거장을 관광을 포함한 민간 상업 용도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우주 정거장이 미국과 러시아 등 각국 정부만이 사용해 온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5일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리질리언스를 실은 펠컨 로켓이 발사되었는데요. 리질리언스라는 이름은 코로나19 확산, 인종차별 시위, 경기 침체, 혼란스러운 대선 등 여러 시련을 이겨낸다는 의미로 명명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인 우주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우주선에는 미 우주군 대령 출신인 홉킨스와 흑인 조종사 빅터 글로버, 여성 물리학자 셰넌 워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소속 노구치 소이치가 탑승했습니다.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글로버는 우주선 조종을 하며 이번 임무에 성공하면 ISS에 체류하는 첫 흑인 우주인이 된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6개월간 식품 생리학 연구, 유전자 실험, 무중력 공간에서의 무재배 실험 등 다양한 실험 등 진행하고 내년 5월 지구로 귀환 예정이라고 해요. 이미 우주 정거장에 우주 호텔용 모듈을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미국 업체 스페이스 히어로는 2023년 우주 정거장에서 리얼리티 쇼 촬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너먼트식으로 우승자를 뽑은 뒤 우주로 데려가겠다는 건데요. 내년 하반기 벌써 3명의 첫 고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비행이 성공하면 민간 주도 우주여행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런 우주 정거장의 민간 개방은 돈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요. 미국이 우주 정거장에 배정하는 한 해 예산은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 가량입니다. 달과 화성을 비롯한 심우주 탐험에 집중하기로 한 나사 입장에서는 우주 정거장 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더군다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정거장 예산을 2024년까지만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서 나사를 더욱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주 정거장이 갖는 역할과 상징성이 있지만 운영 예산이 당장 몇 년 후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라서 나사가 택한 것이 지난해 발표한 상업 용도 개방인 것입니다. 이 나사가 밝힌 우주 여행 규정은 1년에 2번만 가능하고요. 최대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 머무는 비용은 우리 돈 3,8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돈은 우주 정거장에 있는 생명 유지 장치와 화장실, 식량, 공기, 의료용품 등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시간당 42달러인 전기세는 별도라고 하네요. 우주 호텔 고객이라도 우주로 날아가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이 훈련은 현재 나사의 우주인을 정거장으로 보내고 있는 스페이스X와 보잉이 담당할 전망입니다. 저희 K사님께서 준비해주신 소식 좀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거 지난 이제 11월 아마 우즈라이크 팟캐스트 업로드되는 시점이 11월 21일인가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미 대선 얘기하면서 트럼프랑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을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뭐 미국의 우주 정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앞서 언급하셨던 이제 우주 정거장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 삭감 조치를 얘기를 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등장을 하면은 또 그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우주 상업화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기를 좀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아마 뭐 이렇게 우주에 한번 가려면 뭐 얼마 200억이 든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토목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거기가 벌써 자리가 다 찼다, 뭐 선착순 마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단지 이제 물론 우주 정거장에서 묵는 비용 자체는 뭐 3,800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겠지만 거기에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요. 인간이 우주로 쏘아 올려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저 꿈만 같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그거를 분명히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큰 이슈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거는 이제 뭐 일거수일투족을 뭐 생중계를 하든 어쩌든 네, 크게 뉴스로 나올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리티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온갖 것들의 리얼리티를 다 하는 미국이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크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입상을 하면은 우주로 갈 기회가 생긴다 하면은 저라도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네,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주를 조금 더 개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게 상업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안 좋게 보여진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은 우주적 발달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크게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상업화라든가 조금 더 민간에게 개방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뭔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러한 뉴스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팟캐스트에서도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 워낙에 좀 이슈가 많은 그런 소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아마 한동안도 계속 핫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새로운 뉴스라든가 또 다른 소식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이 12월 5일에 올라갈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어느새 12월이 됐어요. 진짜 연말을 시작을 하게 되는 마지막 달인데, 아마 이제 슬슬 2020년 마무리를 하시게 될 텐데, 어떤 걸 하고 계실지, 예, 그 마음 같은 것도 그렇고, 2020년이 여러모로 네, 좀 다사다난한 한 해였으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께도 그래도 마무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드라이크는 저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돌아올 거니까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마무리 짓는 멘트를 했다고 해서 우드라이크가 끝나진 않아요. 게스트가 끝나진 않으니까 네, 마음 편히 들어주시고, 주말에 저희 매번 10시 정도 오전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그냥 가볍게 주말을 좀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지금 이 팟캐스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립서울천문대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들으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감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은 저희 들어주시는 저희 팟캐스트 구독자분들과 청자분들이세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